인천공항의 입국장 벤치에서 짐을 싸던 한 여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옆에 있던 한 남성은 손을 번쩍 들며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 소설 작가 메이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작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써왔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출판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제 소설이 꽤 인기를 얻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담았기 때문인데요. 소설이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살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입니다. 천안문 광장, 자금성, 만리장성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생겨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항상 어디든 사람이 넘치고 시끌벅적합니다. 중국인들의 큰 목소리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이 어우러져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질서 없이 밀고 당기며 다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도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은 일상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정신없는 도시인 베이징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닭장같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지루하고 숨이 막혔죠. 점점 베이징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1940년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오던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할머니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중국인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일구어 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어린 엄마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에서 아빠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출산 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지만 저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아 결국 저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죽음 이후 저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녀를 향한 사랑으로 힘을 내었습니다. 어린 저를 돌보며 할머니는 온갖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했고 제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출판사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 지치고 낙담할 때마다 할머니는 한결같이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죠. 여기에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글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메이 힘내렴. 언젠가는 너의 글을 알아봐줄 사람이 생길 거야. 할머니는 제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까지도 강인한 모습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동안 몸을 혹사하며 살아오셨고 결국 그 피로가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메이야, 이제 너는 강한 어른이야. 내가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도 할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이유가 하나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이 삭막한 세상을 할머니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저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들, 가르침들, 사랑들 모두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셨던 의자, 할머니가 읽으셨던 책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할머니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정막 속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의 삶을 시작한 할머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일기를 쓰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나온 한국 땅,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립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머니의 일기 속에는 전쟁통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픔, 중국으로의 피난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셔서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덮고 제 눈빛은 새로운 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고 평생 베이징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할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친구 후이와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메이, 왜 갑자기 한국에 가기로 한 거야? 가서 뭐 하게?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결심했어.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원하는 글을 쓰고 싶어. 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잖아. 너희 할머니도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상 중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가봐야 해. 그리고 내 글에도 새로운 영감을 찾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 공항과는 다르게 한국 공항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정갈하고 조용하며 사람들이 많아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찾고 지하철 출입구로 가던 중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여행객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을 포장을 벗겨 벤치에 그대로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남은 쓰레기는 가져가셔야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누구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중국인인데 그냥 넘어가. 당신들 때문에 중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너나 잘해. 여기서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곳을 더럽히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위협적인 분위기는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며 수근거렸고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검정색 복장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유창한 중국어로 호통치듯이 말하며 저를 때리려던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여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비겁한 그 중국인들은 입국장 게이트로 도망치듯이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그 남자는 저에게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공격까지 당할 뻔했네요. 가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인인 게 부끄럽게 느껴져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상황을 파악한 후 그의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쓰레기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양심적이고 사려 깊으신 분이군요.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한국인이라고요? 저랑 같은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셔서 그때 중국어를 배웠어요. 덕분에 중국어를 잘하게 되었죠.
그 남자분의 이름은 현수였고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차분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고 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저는 그의 배경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의 배려심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항 근처의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현수는 저에게 한국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할머니께서 전쟁 때 중국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읽고 나서 할머니의 고향을 찾고 싶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현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 씨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네요. 한국 할머니의 고향을 찾는 여정이라니 저도 함께 돕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현수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그의 모습이 저를 더욱 끌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에 할머니의 고향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곳부터 찾아가려고 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 봅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도울게요. 현수와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걷던 중 오래된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인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일기장에 적힌 주소가 여기예요. 할머니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아직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웃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할머니를 기억할지도 몰라요. 현수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한 할머니가 집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집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서요. 그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 집은 정말 오래된 한옥이지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당신 할머니도 이곳에 사셨다니 참 신기하네요.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지내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눈을 감고 옛날을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자라신 분들 중에는 참 따뜻하고 정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당신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겠지요. 정말 오래전 과거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여기 살던 한 소녀가 기억나네요. 그녀는 늘 책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글쓰기를 좋아하던 아이였지요. 그 소녀가 바로 당신 할머니일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소녀는 저희 할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셨군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겠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곳은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랍니다. 당신 할머니도 이곳에서 많은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 꿈을 이어받아 이곳을 찾아온 당신이 참 대견하네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구나. 할머니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제 눈물을 보고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메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감동이네요. 할머니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으셨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할머니의 고향을 찾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현수 씨, 저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이곳을 찾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을 찾은 후 현수와 저는 서울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감정을 키웠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명동이에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죠.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중국에서 먹던 것과는 다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떡볶이는 매콤한 맛이 특징이죠. 더 먹어봐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와 곁들여 먹는 순대와 튀김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때 저는 서울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 더 감동적이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서울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경이죠. 여기서 소원 자물쇠도 걸 수 있어요.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소원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기 자물쇠에 소원을 적어서 걸어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원을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시길. 서울에서의 데이트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한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 그의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이 더 끌리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현수와의 헤어짐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 씨,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메이 씨, 저도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룰 꿈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걸 이해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저는 현수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수 씨, 우리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당신을 자주 볼 수 없을 거예요. 메이 씨, 우리 관계는 거리로 인해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믿어야 해요. 현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현수는 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메이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당신의 소설이 출판되면 다시 한국에 와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연락을 계속하고 서로를 응원할 거예요. 현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현수 씨, 고마워요. 당신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소설을 완성하고 꼭 다시 올게요. 우리 관계를 믿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메이 씨. 당신의 성공을 기도할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수 씨. 당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면서 저는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도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현수 씨와의 이별이 슬프지만 그의 확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질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와 저는 매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응원했습니다. 현수와의 영상통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메이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글을 쓰느라 바빴지만 현수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메이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은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어요. 우리 만났던 곳 생각나더라고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현수의 응원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메이 씨, 오늘도 힘내요. 당신의 글이 기대돼요. 사랑해요. 현수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 씨의 응원 덕분에 힘이 나. 그의 사랑을 생각하며 글을 써야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점점 소설을 완성해 갔습니다. 현수와의 매일매일의 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수 씨와의 대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그의 응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소설을 완성하고 원고를 출판사에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고 이를 봉투에 넣어 출판사에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어. 현수 씨 덕분이야. 이제 이 소설이 출판되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드디어 소설을 완성하고 출판사에 제출했어요. 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메이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한 날, 현수가 저에게 깜짝 이벤트로 베이징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지. 그가 정말 기뻐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 씨,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메이 씨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원고를 제출하는 날 함께 축하하고 싶었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현수를 껴안았습니다. 현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너무 행복해요. 메이 씨 당신이 해낸 걸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이 순간을 즐기자고요. 현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이 씨 같이 요리하는 것도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현수 씨와 함께 있으니 더 힘이 나요. 당신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수 씨, 이제 소설이 출판되면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면 좋겠어요. 물론이에요, 메이 씨.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거리를 넘어서도 계속될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열고 현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한 아늑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이쪽은 내 남자친구 현수라고 해.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우리는 한국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수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은 현수의 유창한 중국어에 놀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씨,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에서 일하셔서 그때 배웠어요.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순간 친구들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메이, 현수 정말 멋지다. 중국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너무 친절하고 매너도 좋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 다른 친구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현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점에 반해버렸는걸? 친구들은 현수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다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현수와의 사랑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현수 씨, 저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귀화해서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요? 메이 씨, 그 결심이 정말 기뻐요. 우리 함께 모든 걸 준비해봐요. 현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현수 씨와 함께라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와 저는 결혼을 통해 제 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귀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 씨, 오늘이 우리가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메이 씨,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저는 귀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며 귀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저를 응원했습니다. 귀화 시험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메이 씨,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요. 당신은 충분히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현수 씨. 꼭 합격하고 돌아올게요.
시험을 마치고 나와서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잘 봤어요? 고생했어요. 잘 본 것 같아요. 현수 씨 덕분에 잘 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마침내 저는 귀화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현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 씨, 우리 집이 정말 아늑해요. 현수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수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꿈과 소망이 담긴 글귀를 읽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꿈꾸던 삶을 제가 이어받아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저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자신이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할머니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글을 쓰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나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수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며 글을 쓰는 모습. 출판된 소설을 들고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일기장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할머니가 무척이나 보고 싶네요. 현수와 함께 할머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여 저는 할머니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의 꿈을 실현한 삶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수와 저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중국 여행객들의 매너 없는 행동 때문이었을 텐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메이 씨는 중국인이었지만 그런 매너 없는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출판을 꿈꾸며 행복한 한국 생활을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메이 씨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댓글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계 각국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 25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